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제목과 같은 4가지 주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1일 오후에 한화오션이 대규모 유상증자한다 이런 소문이 시장에 퍼졌는데 그 골자를 보시면요, 그 기사에 있는 것처럼 결국 그 깊숙이 묻혀있던 그 말기 암덩어리 같은데 신종 자본정권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는 그 영구체죠. 본질은 전환사채이고요. 완전 빚더미인데 수출입은행에 지고 있던 그 현재 잔액이 2조 3,238억 원 정도 된다는 저 부채 정리하기 위해서 2조 5천억 규모 유상증자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채는 과거 투입되었던 공적 자금이고요. 그게 그 이자도 못 내고 연체되었던 것인데 연체 이자를 자본 전환하면서 신주 발행해서 해소했다. 이거 얼마 전에 영상으로 다룬 바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잠깐 그 구조 조정을 그 부채 조정을 해서 그 한화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뭐 28년 5월까지 이자율을 1%로 낮추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한화가 인수를 했는 건데 28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자율 정상 수준으로 높여간다는 거고 그 후에 결국 원리금을 갚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거는 뭐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고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고 즉 잠재되어 있던 시한폭탄 아니냐 저거 그렇게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 한화가 조기에 매도 일찍 맞자 이런 그 결정인 것 같은데 조기에 유상증자 한 번 더 왕창해서 빚부터 갚아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쟁점들 또 투자 전략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 수가 2억 1687만 주인데 이 중에 한화 계열이 한 48.16%, 산업은행이 27.55%, 수출입은행이 2.37%, 하나은행이 4.16%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계열 말고는 전부 다 그 은행권입니다. 소액 주주는 13.4%에 불과합니다. 2,900만 주 정도. 이게 6월 반기 보고서 기준이고요. 외국인 지분율 어제 종가 기준 한 3.2%, 한 695만 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이 경우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고 봐야 합니다. 다른 게 이제 제3자 배정인데 이건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미 한화가 제3자 배정으로 경영권 인수한 건데 그래서 남은 건 이제 주주 배정, 기존 주주들에게 그 돈을 더 받아가겠다 이런 겁니다. 본질은. 그래서 주주 배정 유정이기 때문에 대주주와 은행권 지분율이 지금 82.24%입니다. 전부 더 하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조 5천억 정도 유상증자가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그러면 대략 한 2조 원 이상을 저 82.24% 즉 한화 그 계열과 그 은행권, 산업은행을 비롯한 이 은행권이 대략 2조 원 이상을 생돈을 추가로 더 태운다 이런 뜻입니다. 소액 주주가 추가로 태울 돈은 3,3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대주주별로 세분해 보면은 한화 계열이 추가로 한 1조 2천억 정도 더 태워야 되고 산업은행이 6,888억 원 정도 더 태워야 되고 수출입은행이 593억 원, 하나은행이 한 1,000억 원 정도 생돈을 지금 더 내놔야 합니다. 유상증자 참여하려면은. 아니면 실권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화가 구 대우조선을 2조 원에 인수한 게 아니라 결국 3조 2천억에 인수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인수에 참여한 한화 계열사들 자금 부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뭐 50% 이상 더 한 60%가량 더 늘어나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그 한화 관련 기업들 그 평가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고요.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얘네들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공적 자금 회수가 목적입니다. 가장 확실한 목적입니다. 근데 돈을 빼내야 되는데 이게 회수 아닙니까? 근데 회수하기는커녕 생돈을 지금 더 태우게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이 드는데 원래
유상증자의 효과라는 것은 일반 주주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일반 주주로부터 그에게 생돈을 추가로 조달한다. 이게 유상증자 아닙니까? 근데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해봤자 일반 주주로부터 끌어들이는 돈은 꼴랑 3,300억 원에 불과하고요. 대주주는 한화계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은행권이 돈을 더 투입하는 거는 그 결국 세금입니다. 세금. 아니, 산업은행이 돈 더 투입하는 거 결국 세금 더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공적 자금 더 투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본질은 까고 보면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원들 우리 사주로 직원들 내는 그 돈 더 챙겨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산업은행 등 은행권이 추가로 낼 돈 8천억 정도 요거 세금도 투입하는 겁니다. 예,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우조선 설거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세금 8천억, 한화자금 1조 2천억, 그 다음 일반 주주 한 3,300억, 우리 사주로 끌어모은 돈 요거 다 더해서 수출입은행 빚부터 갚자 요거 아닙니까? 요게 안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디어에서 좋아할 사람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출입은행이죠. 예. 빌려준 돈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수출입은행만 좋아할 것 같고요. 예. 생돈 내야 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악재라고 봅니다. 예. 악재입니다. 대형 악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상증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산업은행 등하고 사전 협의 없이 한화가 독단적으로 저런 결정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죠. 만약 그랬다면은 그러면 산업은행이 뒤통수 까이는 건데, 그러면 산업은행은 실권해버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유상증자 실패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미 협의 다 거쳤다는 것이고, 그럼 협의를 했으면은 어떤 정보도 시장에 살살살 이제 퍼져 나갔겠죠. 예. 그래서 어쩌면 인수 결정 전에 이미 이런 시나리오가 대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는 산업은행 등의 유정 참여, 결국 세금 추가 투입하는 것인데 이거 산업은행 등이 과연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아주 관심 포인트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권하면은 주관사, 정권사들이 다 인수한다. 결국 총액 인수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유상증자가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보면은 이 주식수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거는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와서 가만히 이제 한번 뒤돌아보니까 외국인들이 찔끔 갖고 있던 그 주식도 지난 6월에 대규모 팔아치웠죠. 아마 그때쯤 이런 유상증자 낌새를 외국인들이 다 눈치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저렇게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자세한 것은 이제 공시를 봐야 하겠죠. 근데 이제 보도된 대로 또는 앞으로 공시 나는 대로 수출입은행 빚부터 싹 갚겠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약속대로 이제 진행되는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결국 불확실성은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거 공시대로 수출입은행 빚 싹 갚는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살짝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기까지 시간 걸린다. 그때까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정이라는 악재가 그나마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이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설거지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연구하니 산업은행 등이 이 은행권이 갖고 있는 그 지분 저거 다 정리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저게 정상적인 어떤 주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결국 산업은행 등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무려 34% 되는데 산은하고 수출입은행하고 하나은행 다 합친 거 34% 정도 대략 이렇게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떤 형태로든 모조리 처분돼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은 하나오션 주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관심 없죠. 투입했던 공적 자금 회수하는 겁니다. 손해 안 보고.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회만 되면 저 처분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처분이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소액주주 비율이 한 47%가량 돼야 한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되기까지 설거지가 끝난 거 아니다 이겁니다. 공적 자금이 다 회수가 돼야지 설거지가 끝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율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외국인 지분율 올라가고 하는 것은 블록딜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처분하고 블록딜하고 이런 것들은 일단 먼저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추가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그리고 상당한 세월이 지나야 한다 이겁니다.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훗날까지는 불확실성 지속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악재라는 거죠.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가령 삼성전공업이 대략 한 2년 이제 지났죠. 그 전에 이제 세 번째 유정했지 않습니까? 유상증자. 그쯤에 대주주 지분율이 삼성전자 등이 다 합쳐갖고 20.8%에 불과했습니다. 소액주주는 72%였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지분율도 그 당시 대략 한 15%가량 아마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가 유상증자 효과 극대화되는 지분구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소액주주 72%에서 돈을 추가로 추가로 태우는 거 아닙니까? 예, 프레시머니가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그 당시 그렇게 어려운 그 시절을 결국 자기 돈으로, 즉 주주들이 추가로 돈을 태워서 빚도 갚고 하면서 어려운 시절 극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이 바로 한화오션하고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으면 주주들이 생돈 태워서 자력으로 살아남았다. 세금 한 푼도 도움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삼중 같으면 이제는 앞으로는 추가로 유상증자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전략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LNG 프로젝트 관련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주 중요한 뉴스들이 여러 번 많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산업은 잠재력은 매우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한 수년간 오일, 가스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존 유전과 가스전은 계속 패내면 결국 고갈되지 않습니까?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어떤 장기 플랜에 따라서 새로운 유전, 가스전 계속 개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생산이 개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아주 유망한 그런 가스전 개발 일정을 잡고 진행을 했는데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메이저 선수들, 가령 쉘이나 쉐브론 이런 곳에서 프로젝트 진행에 아주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가 가스전 프로젝트가 수년 동안 지연됐는데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에너지 시장 호황기에 인도네시아 별로 재미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유쾌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LNG 프로젝트 아바디 LNG 프로젝트의 쉘 지분이 35%나 있었는데 요거를 인도네시아 국영 페르타미나가 20% 인수하고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가 15% 이렇게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결정이 다 돼버렸고요. 그래서 총 인수 금액이 한 6.5억 달러라고 하는데 3.25억 달러는 절반이죠. 절반은 착수금으로 이제 바로 지급이 된 거고 잔금 남은 거 3.25억 달러 요거는 아바디 프로젝트에 대해서 FID 결정 나면은 지불하는 조건부 계약이 이제 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아바디 LNG 프로젝트 FID 하려면은 3.25억 달러 초과로 이제 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페르타민하고 CEO가 발표한 거 2026년경에 FID 될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거 발표하는 컨퍼런스에서 인도네시아의 이런 업스트림 규제하는 곳 CEO는
아마 24년 말경에 아바디 프로젝트 FID 될 것 같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끼리도 조율이 안 되는 거 아닌지 하여튼 좀 허접하네요. 일처리하는 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 기사에.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아바디 운영권자는 일본의 인펙스이고요. 아마 이것도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린 걸로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 영상 올린 걸로. 그 위치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지도도 제가 자세히 보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인펙스이고요. 연산 설비 규모는 최대 연산 한 950만 톤 정도 LNG 생산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공급한다 이런 겁니다. 물론 뭐 인도네시아 내수에도 사용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가 참여한다고 하니까 페트로나스 발표하기로는 또 2030년까지 매일 오일 한 100만 배럴 생산한다. 가스는 120억 큐빅피트 매일 생산할 거다. 이렇게 지금 페트로나스는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인도네시아에 쉐브론이 참여하고 있는 쉐브론과 애니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IDD 가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도 쉐브론 지분이 여기 이제 뭐 프로젝트 소규모 작게 쪼개면 여러 개가 있는데 쉐브론 지분율이 한 62%짜리가 2개가 있고 72%짜리가 1개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전부 애니가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수. 그래서 현재 애니 지분율 20%로 이제 그 파트너로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쉐브론이 떠난다는 거죠. 아마 다른 기사들 이제 종합해 보면은 그 쉐브론은 그 동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바다에 그 FLNG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 쉐브론이 지금 FED 그 계약을 하나오션이 낙찰을 받았죠. 예, 이런 것도 이전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브론은 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메이저들이 자기들 보기에 이렇게 지구상 전체 포트폴리오 재구성했다. 뭐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애니가 쉐브론의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런 프로젝트들 다 이제 떠날 선수 떠나고 선수 진용이 새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속도 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지부진하던 인도네시아 LNG 프로젝트 아니 이제 빠른 속도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내년 이후에 인도네시아발 LNG 신조 발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 최소한 20척, 많으면 한 30척까지 LNGC, 인도네시아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페르타미나가 표준 LNGC 3척을 지금 신조 발주하려고 입찰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삼중이 뭐 이렇게 낙찰될 수도 있고요. 뭐 하나오션이나 현중이나 현대사모 다 가능하지 않을까. 뭐 다 입찰 절차 참여했겠죠. 예, 다 참여했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이런 거 나오면 참여 안 하겠습니까? 다 당연히 하겠죠. LNGC인데. 예. 그 다음에 카타르와 관련해서 간접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가령 이제 헝가리 관련인데, 이 헝가리는 99년에 나토 가입했고요. 2004년에 EU를 가입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 완전히 내륙국가 아닙니까? 내륙국가인데, 그런데 에너지는 23년 8월 현재도 오일과 가스 여전히 러시아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유크레인 침략 전쟁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그 과정에서 헝가리가 좀 어정쩡했죠. 아주 소극적이고 EU의 공식적인 입장과 자꾸 어긋나려고 그러고 좀 어정쩡했는데 저거 친러 아닌가? 나토에 러시아 간첩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어정쩡했는데 하여튼 에너지 의존은 아직도 러시아한테 에너지 의존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이터가 보도한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지금 헝가리는 21년에 러시아하고 1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한 상태고, 그러니까 21년이니까 한 36년까지 러시아한테 이제 공급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일 한 4.5 BCM, 4.5 BCM 정도, 이 정도 가스를 러시아한테 이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흑해, 불가리아, 세르비아, 경유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3년 8월 18일자 헝가리 외무장관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27년부터 카타르 LNG 수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계약 당사자는 카타르 가스하고 헝가리 측에서는 그 MV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 양 두 개 회사가 어느 정도 수입할지 배달 경로를 어떻게 할지 이 배달 경로 아주 뭐 하여튼 배로 가져와서 인근에 있는 그 배에 그 해상에서 인근에 있는 국가를 통하는 그 파이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량과 배달 경로 구체적인 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입장에서는 더 일찍 수입하고 싶었는데 카타르가 27년 이전에는 아예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27년이라는 저게 왜 나왔는가? 현재 그 카타르 노스필드 그 확장공사 그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확장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확장공사에서 나오는 물량이 지금 27년부터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서 현재 작년부터 또 그 카타르가 한국에 대규모 LNGC 그 발주를 했고 지금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요렇다는 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 카타르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LNG는 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LNG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헝가리 그 LNG 수요 충족하기 위해서 물량 선박, 하여튼 현재 그 카타르에 확장되는 물량 또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그 선박으로 모두 저게 충족이 될지 이거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고 또 이제 모잠비크 토탈 그 육상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면은 그 사진이 바로 그 조감도입니다. 그 아보가도로 지역 거기서 토탈이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육상 LNG 프로젝트 공장입니다. 공장. 그런데 이제 중단됐던 이 프로젝트 재개가 이미 선언되어 있고요. 이 재개하는 거는 이거는 뭐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싶고요. 재개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게 재개되면은 저 조감도에 있는 저 공장에서 생산될 LNG를 유럽, 인도 등으로 배달할 LNGC 선박, 이게 최소 17척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최소 17척. 저게 지금 한 1200만 톤 정도 되는데 연간 앞으로 장래 5천만 톤까지 이게 확장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LNG 선박은 더 필요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일단 17척이 필요하고 이거 삼성중공업이 8척, 현대사모 9척 이렇게 발주가 예정된 거다.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 그 트레이드 윈즈가 보도한 게 있는데 저 17척 저거 건조 일정이 또 연기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난 한 5년 동안에 한 5번째 연기된 거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도만 보면은 매우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망할 거 전혀 없고요. 그 새로운 사정 변경은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선박 연기된 이번에 연기됐다면은 연기되기 전에 만기가 지난 7월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이고요. 원래 7월 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전 최근 모잠비크 관련 최근 영상에서 정리했던 것이 토탈이 프로젝트 재개하기 위한 조건 3개를 내걸었는데 치안, 인권, 비용 요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안과 인권 그 2개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남는 것은 프로젝트 총 비용이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연기되기 이전에 세웠던 그 비용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그 토탈의 조건이었고 비용 조건이었고 토탈은 갑 중에 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탈이 비용 더 너무 올라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총 비용 늘어나면 안 한다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은 저 플랜트 지어야 할 사람들 전부 다 그 팀들 아닙니까? 일종의 본질은 하청 업체들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비용 맞추는 작업하는 중이다. 이런 내용을 이전 영상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오기를 저거 여름 가기 전에 아마 조정된 비용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가을에는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그때 나온 보도 내용이었고요. 이거 정리했던 것이고요. 토탈도 기본적으로 4분기까지 어떤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강력한 입장이고요. 근데 토탈도 우리 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건데, 그러나 비용 대폭 올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겠다. 야, 이게 황제의 말씀이니까 따라줘야지,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LNGC 발주 기한도 연기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토탈이 프로젝트 비용 분담을 두고 지금 내부 자기들 팀들끼리 밀당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떤 결정되지 않겠나. 그리고 발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저는 여전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LNGC 8척, 돈으로는 한 21억 달러 수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